미국 워싱턴과 하와이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방산 진영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비웃었던 압도적인 숫자의 기적이 지금 태평양 한복판에서 실시간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국은 100년이 걸려도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없다고 장담할 때 우리는 41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없이 무려 1600회가 넘는 고난도 비행 시험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적의 결실인 KF-21 시제기 2대가 사상 최초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 상공에 그 장엄한 날개를 펼쳤습니다. 70여 년 동안 이국의 땅에 외롭게 머물던 우리 국군 전사자 영웅들의 유해를 우리가 직접 만든 최신의 초음속 전투기로 에스코트하여 모셔오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KF-21 하와이 호위 비행 작전을 가능하게 만든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해외 방산 강대국들의 비열한 기술 견제와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피땀을 흘려 이 위대한 역전극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잔인했던 기록을 밝히겠습니다. 방산 원천 기술 0%, 기술 불모지 대한민국, 그것이 우리가 마주했던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KF-X 사업이 처음 도마 위에 올랐을 때 세상의 반응은 차가운 냉소뿐이었습니다. 정밀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날아온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무려 6차례였습니다. 7번의 조사 중 6차례나 전면 부적합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국내외 수많은 경제학자와 군사 전문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보고서에 똑같은 단어를 써 내려갔습니다. 불가능.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는 초음속 전투기 개발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예산 무용론이 사방에서 빗발쳤습니다. 종이 한 장에 불과한 타당성 보고서가 우리 연구원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로 툭 떨어지는 부적합 통보서를 보았을 때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주먹을 얼마나 강하게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핏방울이 배어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해외 방산 시장을 쥐고 흔들던 강대국들의 눈에 대한민국은 그저 자신들이 만든 무기를 비싼 값에 사가기만 하는 철저한 호구이자 안보 수혜국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F-16 전투기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할 때의 서글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전투기 내부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 하나, 미세한 사양 변경조차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최종 승인을 받으십시오. 원제 작사인 미국의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 제대로 건드릴 수 없는 철저한 기술적 종속 관계였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지급해야 했던 로열티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 누적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고스란히 해외 방산 기업의 주머니로 유출되었습니다. 돈을 주면서도 고개를 숙여야 했고 부품 공급이 늦어지면 우리 군의 전투기는 활주로에 발이 묶인 채 썩어가야 했습니다. 그 서글픈 종속의 사슬을 끊어내겠다고 주권 방산의 기치를 들었을 때 해외 방산 진영의 오만한 엘리트들은 냉소 섞인 조롱을 대놓고 퍼부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그들이 만든 무기는 그저 장난감 수준일 뿐이다. 100년이 걸려도 초음속의 벽을 넘는 기체 제어 소프트웨어는 구경조차 못할 것이다. 그들의 눈빛에는 약소국을 향한 철저한 멸시와 거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 책상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던 서구 방산 관료들의 얄미운 미소는 우리 연구원들의 가슴에 깊은 한으로 맺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대한민국의 영공 주권은 영원히 타국의 손에 저당 잡힐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무산의 절벽 끝에 선 채 우리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대못을 박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 손으로 하늘을 가르는 날개를 펼쳐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귀를 찢는 듯한 비난과 회의론 속에서 그렇게 대한민국 방산 역사의 가장 처절하고도 가혹한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5년의 가을은 잔인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역사상 가장 참혹한 뒤통수가 날아든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온갖 비난을 견디며 겨우 개발의 불씨를 지펴가고 있을 때 미국 워싱턴에서 청천벽력 같은 사망 선고가 날아왔습니다. 미국 의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이전 승인을 전면 거부한 것입니다. 그냥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공중전의 생사 여부를 결정짓는 전투기 통합 성능의 핵심, 이른바 4대 구성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였습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전자전 제머까지 전투기의 눈과 귀, 그리고 심장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 기술들의 이전 통로를 미국이 단칼에 잘라버린 것입니다. 당시 해외의 방산 전문가들과 군사 저널들은 기다렸다는 듯 비아냥거리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기술적 고사 상태에 빠졌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해외 방산 진영의 분석가들은 대놓고 조롱 섞인 전망을 내놓으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개발 연구실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연구원들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가슴을 적셨고 억울함과 수치심의 목구멍까지 뜨거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강대국들의 오만한 장벽은 상상 이상으로 단단하고 거대했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기술 통제에 덫에 걸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힐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돈을 주겠다고 해도 팔지 않겠다는 그들의 태도는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너희 약소국들은 영원히 우리가 만든 무기를 사다 쓰며 머리를 숙이라는 철저한 갑질이었습니다. 국내 여론마저 동조하며 당장 사업을 폐기하라는 칼날 같은 비판을 쏟아낼 때 회의실의 차가운 금속 책상을 내리치며 우리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핍박을 받을수록 불가능하다는 조롱을 들을수록 더 무섭게 도끼를 품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 의회가 문을 걸어 잠갔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원천 기술 보유량 0%의 밑바닥에서 강대국들의 오만망측한 콧대를 꺾어버리기 위한 처절한 자립화의 서막은 그렇게 적들의 조롱 속에서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기술 종속국의 삶은 철저한 굴욕이었습니다. 남의 기술을 빌려 쓰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시절, 대한민국 방산의 주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우리가 F-16 전투기 등을 도입하여 라이선스 생산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손으로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기체 내부에 들어가는 미세한 부품 사양 하나 변경하는 것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볼트 하나, 전선 한 가닥을 바꾸려 해도 미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원제 작사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기술적 시도도 용납되지 않는 철저한 쇠사슬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부하면 우리는 멈춰야 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활주로에서 마냥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대한민국이 지급해야 했던 로열티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수조 원이 고스란히 해외 방산 기업의 금고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통제권이 없었기에 부품 가격을 그들이 10배, 20배로 올려 불러도 우리는 군소리 없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철저한 호구였습니다. 원천 기술 보유량 0%, 설계권도 없고 가격 결정권도 없는 완벽한 기술적 종속 관계 속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느낀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해외 방산 관료들과 만나는 협상 테이블은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부품을 수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회의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의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굴욕감을 삼키며 차가운 금속 책상 위를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가장 비참한 현실은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부품 공급을 고의로 늦추거나 단종시키면 수백억 원짜리 전투기가 활주로에 발이 묶인 채 고철 덩어리로 썩어갔습니다. 자국의 영공을 지킬 무기의 생사여탈권을 타국의 손에 쥐어주고 구걸해야 하는 군사적 종속이었습니다. 그 서글픈 사슬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매년 유출되는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막고 우리 군이 원할 때 언제든 출격할 수 있는 진짜 우리 무기가 절실했습니다. 부품 대비 국산화율 65%라는 목표를 세우고 설계와 가격 결정을 우리가 주도하는 완벽한 주권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 잔인한 종속의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원천 기술 0%의 바닥에서 시작해 세계를 놀라게 할 대역전극을 준비하던 우리 연구원들의 가슴 속에는 반드시 독자 기술을 완성해 이 기술 갑질에 날카로운 일침을 날리겠다는 단 하나의 간절함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기술의 장벽을 넘기도 전에 이번에는 거대한 재정적 폭탄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이 거대한 전투기 개발 사업의 예산을 나누어 짊어지기로 했던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 그들이 보낸 것은 협조가 아닌 완벽한 배신과 등 뒤의 칼날이었습니다. 당초 계약된 그들의 분담금은 약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와중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 사정을 핑계로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날려왔습니다. 약속했던 1조 6천억 원 중 오직 6천억 원 수준만 납부하겠다.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는 날강도 같은 통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개발이 완료되면 시제기와 기술 자료는 그대로 받아가겠다는 뻔뻔한 요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신뢰의 파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1조 원이라는 거대한 재정적 공백이 대한민국 연구진과 방산업계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개발실 회의실의 공기는 참담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의 일방적인 통보서를 받아 든 우리 연구원들의 등골로 식은땀이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의 핏대가 세워졌고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뚫고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국내외 언론들은 일제히 KF-21 좌초 위기를 대필하며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돈줄이 끊겼다. 이대로 가면 사업은 완전히 파산할 것이다. 독자 기술 개발을 비웃던 자들은 이때다 싶어 예산 무용론을 다시 들고 나와 우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재정적 고립과 압박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했습니다. 해외 방산 진영은 한국이 이 재정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에게 다시 무릎을 꿇을 것이라며 팔짱을 낀 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산을 더 쪼개고 발로 뛰어서라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도끼가 발동했습니다. 그들의 일방적인 배신에 대고 구걸하는 대신 우리는 독자적인 예산 편성을 강행하고 양산을 조기로 추진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며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공학적 사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강대국의 기술 차단에 이어 동맹의 배신까지 겹친 최악의 진흙탕 속에서도 우리 연구원들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 너희들이 벌인 이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잔혹한 결의만이 거칠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냉혹한 기술 차단과 공동개발국의 비열한 배신, 사방이 꽉 막힌 절벽 끝에서 대한민국 방산 진영은 마침내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구걸과 타협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독자적인 우리 무기가 없다면 영공 주권도 국가의 격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그리고 이 땅의 위대한 엔지니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뜻에 동참한 이들은 대기업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던 국내 협력업체 무려 225개사가 우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못 만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회에 반드시 우리 기술로 일어서야 합니다. 어두컴컴한 연구실과 기름 냄새 가득한 공장 바닥에서 분노 섞인 결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실의 차가운 금속 책상 위에는 수천 장의 설계 도면과 기술 분석서가 무섭게 쌓여갔습니다. 해외 원제작사들의 가격 결정권을 구걸하며 고개를 숙이던 참담한 기억을 지워내기 위해 우리는 설계부터 부품 생산, 가격 결정까지 우리가 직접 주도하는 완벽한 주권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세상에 선언했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과 수만 명의 땀방울이 들어가는 거대한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실패하는 순간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은 영원히 고사할 것이라는 칼날 같은 여론의 압박이 매일같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 압박감에 연구원들의 등골로 매일 밤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파고든 손바닥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습니다. 타국의 통제와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자적인 제어권을 갖는 것, 그것만이 매년 유출되는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막고 우리 군이 필요할 때 언제든 영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은 것은 단순한 기계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부품 대비 국산화율 무려 65% 달성, 전투기의 가장 깊숙한 핵심 센서와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까지 우리의 기술로 100% 통제하겠다는 거대한 야망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무모한 짓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225개 협력업체의 장인들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끈질긴 공학적 도끼는 이미 그 냉소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종속된다는 절박함 하나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반격, 강대국들의 오만한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리고 세계 항공우주사의 길이 남을 대역전극의 서막은 그렇게 단단한 방산 주권의 선언과 함께 활주로를 박차고 오를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부품을 깎아내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대 초음속 전투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수천만 줄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로 움직이는 초정밀 거대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를 연동하던 첫날이었습니다. 지상 시뮬레이션실인 이른바 SIL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연구실 안은 기묘할 정도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고 시스템을 가동한 직후였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를 가득 채운 것은 성공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개의 빨간색 소프트웨어 오류 경고등이 무섭게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동기화 실패, 데이터 버스 오버플로우, 타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듯 짜 내려간 소스 코드가 서로 충돌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모니터의 붉은 불빛이 연구원들의 굳어진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려 와이셔츠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이 수만 개의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면 전투기는 단 1cm도 날아오를 수 없다는 압박감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차가운 금속 책상 위에는 매일 밤 수천 장의 소스코드 분석서가 굴러다녔습니다. 해외 방산 강대국들은 한국이 하드웨어는 흉내낼지 몰라도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는 절대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에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조롱을 뒤엎기 위해 우리는 지옥 같은 밤샘 디버깅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SIL 연구실에서 새벽 3시, 4시가 지나는 줄도 모르고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누구도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영원히 종속된다. 그 절박함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짜 실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만 번의 오류 경고를 단 하나씩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해가며 선제적으로 디버깅을 완료해 나갔습니다. 수만 개의 붉은 경고등이 하나둘씩 초록색의 정상, 신호로 바뀌어가던 그 순간의 전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상 시험 단계에서 수만 가지의 소프트웨어, 오류를 사전에 완벽히 검출해내는 이 끈질긴 공학적 사투. 타국의 간섭 없이 핵심 센서 시스템들의 알고리즘을 100% 국산,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을 통해 통합하는 기적의 주춧돌은 그렇게 차가운 연구실 바닥에서 밤을 지새운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도끼와 눈물로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기술 이전 승인을 전면 거부했을 때 그들이 확신했던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한다. 전투기의 눈이자 심장인 능동 위상 배열, 이른바 A사 레이더가 없으면 KF-21은 껍데기에 불과한 고철 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대한민국이 보유한 A사 레이더 관련 원천 기술은 단 0%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물론이고 하드웨어 안테나 모듈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완벽한 기술 불모지였습니다. 해외 방산 진영의 관료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대놓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해 통합하는 것은 세계적인 방산 기업들도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다. 그 조롱 섞인 예언이 퍼질 때 우리 연구원들의 가슴속은 억울함과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회의실의 차가운 금속 책상 위로 기술 차단 통보서가 떨어지던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뚫고 들어갔고 수치심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의 자존심 한화 시스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못 준다면 우리가 직접 만든다. 우리는 그날로 연구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독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머리카락 꽂아가는 수천 개의 소형 안테나 모듈을 배열하고 이를 제어하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짜 내려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작은 신호 간섭 하나에도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가짜 실패가 수백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여기서 실패하면 영원히 기술 종속국으로 남는다는 절박함이 연구원들의 멱살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헝그리 정신으로 버텼습니다. 새벽 3시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며
소스 코드를 수정했고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고리즘의 오차를 제로로 깎아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세계 방산 강대국들이 비웃던 기술 불모지 대한민국이 마침내 A사 레이더 독자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해외 방산 진영이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 장담했던 핵심 센서 시스템을 우리는 완벽한 국산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을 거쳐 지체 통합까지 단기간에 성공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성공이 아닙니다. 해외 원제작사들의 가격 결정권을 구걸하고 부품 사양 변경 승인을 기다려야 했던 기술 종속의 역사에 날린 가장 날카로운 일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바닥에서 도끼와 눈물로 만들어낸 국산 A사 레이더의 탄생. 강대국들의 오만한 견제를 비웃으며 대한민국 방산이 스스로 눈을 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한 위대한 반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전투기에 눈을 뜨게 만든 우리는 곧바로 다음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외 방산 거물들이 쥐고 흔들던 가격 결정권과 기술 통제권을 빼앗아 오는 싸움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허울 좋은 라이선스 생산국에 불과했습니다. 해외 원제작사들이 부품 가격을 10배, 20배로 올려 불러도 우리는 군소리 없이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쥐어주어야 했습니다. 설계 도면의 권리도 부품을 수정할 권한도 우리에게는 단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술을 무기로 갑질을 부릴 때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우리 연구원들의 피는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차가운 금속 책상 너머로 당신들은 우리가 주는 부품을 조립하기만 하면 된다며 비웃던 그들의 오만한 눈빛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굴욕감이었습니다. 억울함과 수치심의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이 붉게 물들 정도였습니다. 그 잔인한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KAI 그리고 전국 225개 협력업체는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부품 대비 국산화율 무려 65% 달성, 전투기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미세한 부품과 기체 구조물, 엔진 장착 개통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겠다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해외 방산 진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품 생태계가 전무한 한국이 국산화율 65%를 넘기겠다고?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우리 부품을 사러 오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장담대로 과정은 지독하리만치 가혹했습니다. 설계 도면의 사소한 오차 하나로 수억 원짜리 시제품을 통째로 폐기해야 하는 가짜 실패가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연구실의 공기는 매일 밤 얼어붙었고 압박감에 연구원들의 등골로는 차가운 식은땀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벽 3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밤을 지새우는 헝그리 정신으로 버텼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영원히 남의 나라 무기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국내 225개 중소중견 기업의 장인들은 밤낮 없이 공장 기계를 돌리며 해외 기종보다 더 정밀하고 단단한 국산 부품들을 기어이 깎아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당당히 부품 대비 국산화율 65%를 돌파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조각이 아닙니다. 해외 원제작사의 가격을 구걸하던 처지에서 벗어나 설계와 가격 결정을 우리가 100% 주도하는 완벽한 주권 방산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부품 변경 권한조차 없던 기술 불모지 대한민국이 설계권과 독자, 제어권을 통째로 거머쥐는 군사 기술사적으로 유례없는 대역전극을 일궈낸 것입니다. 약소국의 한계를 비웃던 강대국 엘리트들의 오만을 완벽하게 부셔버린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끈질긴 도끼와 장인정신. 우리는 기계 조립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산 주권을 스스로 결정하는 진짜 주인임을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똑똑히 각인시킨 날카로운 일침이었습니다. 설계도면 속의 가상현실이 마침내 차가운 금속의 실체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불가능이라는 낙인을 뚫고 대한민국 항공우주 역사의 심장이 마침내 그 웅장한 위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공장 경납고의 거대한 셔터가 위로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내부를 뚫고 뿜어져 나오는 조명 불빛 아래 날카롭고 단단한 회색빛 동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직접 깎고 밤새 소스 코드를 입력해 완성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CJ 1호기였습니다. 기체 수직 꼬리 날개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마크와 001이라는 숫자를 마주한 순간 우리 연구원들의 가슴속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서적 격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강대국들에게 당했던 기술 차단의 수치심, 공동 개발국의 비열한 배신으로 겪었던 억울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차가운 금속 책상 위에서 피눈물을 삼켰는지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파고들었던 손바닥의 흉터가 그 처절했던 밤샘의 나날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방산 진영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는 그럴싸하게 조립했을지 몰라도 초음속 비행의 가혹한 구조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공중에서 분해될 것이다. 지상에서 바퀴를 굴리는 것과 하늘에서 마하의 속도로 날아오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그들의 오만한 도발은 출격을 앞둔 활주로의 공기를 더욱 차갑고 팽팽하게 얼려버렸습니다. 출격 당일 아침, 비행기 경납고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흐르는 압박감이 가득했습니다. CJ1호기의 거대한 F414 트윈 엔진이 거친 굉음을 토해내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수석 조종사 이동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외 기종들의 소스코드 블랙박스 통제에 묶여 기체 제어권조차 구걸해야 했던 과거의 사슬을 통째로 끊어버릴 단 한 번의 비행이었습니다. 이 비행이 실패한다면 국내 225개 협력업체의 장인들이 흘린 땀방울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모든 명예는 활주로의 아스팔트 위에서 산산조각이 날 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짜 실패와 비웃음에 굴복하지 않고 기체의 모든 계측 센서와 유압 계통을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게 점검했습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종속된다. 그 절박한 한마디가 활주로 위 CJ1호기의 동체에 무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퀴를 감싸고 있던 고인목이 제거되고 KF-21 CJ1호기가 활주로 유도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자존심을 양날개에 싣고 오만한 강대국들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버릴 위대한 반격의 이륙 신호가 떨어지기 직전의 전율이었습니다. 약소국의 한계를 비웃던 자들의 앞마당을 향해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날갯짓을 시작하려는 대한민국 방산 주권의 웅장한 출격 서막이었습니다. 2023년 1월 17일 대한민국의 남해 상공, 세상이 숨을 죽이고 한반도의 하늘을 바라보던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KF-21 CJ1호기가 지상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고도는 약 4만 피트, 미터로 환산하면 12,200m에 달하는 가혹한 빈결과 저기압의 한계 영역이었습니다. 항공역학적으로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은 기체의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파가 가해집니다. 기체 표면에 압축된 공기 장벽이 형성되면서 엄청난 진동과 하중이 동체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설계 기술로는 음속 돌파의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꼬리날개부터 뜯겨나갈 것이다. 해외 방산 거물들의 저주 섞인 경고는 출격을 지켜보는 통제실 연구원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등골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만 개의 센서 데이터가 요동치는 순간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파고든 손바닥에는 다시 붉은 핏기가 맺혔습니다. 만약 여기서 기체가 균열을 일으키거나 추락한다면 주권 방산을 향한 우리의 모든 꿈은 그대로 종말을 고할 판이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수석 조종사 이동규는 단호했습니다. 엔진의 출력을 최대 부하로 가동하며 기체를 한 개 몰아붙였습니다. 마하 0.9, 0.95, 그리고 마하 1.0. 마침내 남해 상공에 거대한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역사상 최초로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음속의 벽을 깨부수고 날아오른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수석 조종사 이동규의 노련한 제어하에 세 차례 연속으로 음속을 성공적으로 돌파해냈습니다. 기체 전반에 가해지는 초음속 구조 하중 안정성을 완벽하게 입증해 낸 위대한 공학적 승리였습니다. 통제실 모니터의 기체 구조 지표가 모두 정상으로 유지되는 순간 얼어붙었던 연구실에는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가능하다며 우리의 기술력을 장난감 취급하고 수출 통제의 칼날을 휘둘렀던 미국 의회와 해외 방산 진영의 오만을 단 한 번의 비행으로 산산조각 내버린 통쾌한 역전극이었습니다. 이 음속 돌파의 성공은 단순한 가속 비행이 아닙니다. 설계 기술을 통제당해 부품 변경 권한조차 없던 기술 종속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마하 1.8의 속도로 영공을 수호할 초음속 제어 소프트웨어와 동체 구조 역량을 완전히 자립화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날카로운 일침이었습니다. 약소국의 한계를 비웃던 자들의 앞마당을 향해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피땀이 만들어낸 초음속의 거대한 폭음이 가장 완벽한 팩트로 내리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음속의 벽을 깨부순 대한민국 기술진 앞에 더 거대하고 끈질긴 시험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행 안정성과 무장분리 성능을 완벽하게 검증하여 이 전투기가 언제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실전 무기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항공우주 역사상 새로운 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때 시제기가 추락하거나 조종사가 목숨을 잃는 중대 사고는 일종의 잔인한 피연처럼 여겨집니다. 수백만 개의 부품과 수천만 줄의 소프트웨어가 얽혀있는 복합체이기에 작은 오차 하나가 그대로 대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해외 방산 진영의 분석가들은 팔짱을 낀 채 가시돋친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축적된 비행 데이터가 없다. 시험 비행 과정에서 기체 결함으로 인한 추락 사고를 반드시 겪게 될 것이고 결국 전력화 시기는 수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우리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며 조롱 섞인 덫을 놓을 때 통제실과 정비창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매일같이 얼어붙었습니다. 비행 시험이 있는 날이면 연구원들의 등골로 차가운 식은땀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단 0.1%의 기체 결함조차 용납할 수 없었기에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KAI 그리고 52전 투비행대대의 조종사들은 그 조롱 섞인 저주를 비웃듯 무서운 대기록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기간은 무려 41개월이었습니다. 그 가혹하고 치열했던 41개월 동안 우리는 단 한 번의 비행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100회, 500회, 1000회를 넘어 무려 1600회가 넘는 고난도 비행 시험을 끊임없이 몰아쳤습니다. 급선의 시 기체에 가해지는 중력 하중 시험, 극한의 고도 영역 비행, 그리고 하늘 한복판에서 미사일을 안전하게 분리해내는 무장분리 성능 시험까지 타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비행 데이터를 우리는 단 41개월 만에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완벽하게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혹한 시험의 끝에서 전 세계 방산 진영의 입을 다물게 만든 충격적인 숫자가 발표되었습니다. 1600회 이상 비행 시험 완료, 중대 사고 발생 건수 0건, 단 한 건의 추락 사고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의 결함으로 인한 임무 실패도 없었습니다. 항공우주 역사상 시제기 개발 단계에서 이토록 가혹한 고난도 시험을 단 한 번의 중대 사고도 없이 100% 완벽하게 통과한 사례는 대한민국 KF-21 보라매가 유일무이했습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종속된다는 절박함 하나로 밤낮 없이 기체를 뜯어보고 소프트웨어를 디버깅했던 엔지니어들의 피땀이 만들어낸 기적의 방어벽이었습니다. 이 1600대 0이라는 압도적인 정량적 수치는 한국의 기술력을 장난감이라 비웃으며 소스코드 블랙박스를 통제하던 강대국 엘리트들의 대가리에 날린 가장 묵직하고 날카로운 일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비행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회의론을 단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잠재워버린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주권 방산, 그 자체를 하늘 위에 증명해낸 위대한 반격이었습니다. CJ 1호기의 초음속 돌파가 단발성, 기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가혹한 후속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완벽한 정밀 계측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활주로에 올라선 KF-21 시제 3호기였습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후속 시제기들의 비행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기체마다 탑재되는 미세한 계측 장비와 센서의 정밀도가 단 0.001%의 오차도 없이 일치해야만 비로소 양산과 전력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방산 진영의 분석가들은 CJ 1호기의 성공을 일시적인 행운으로 치부하며 교묘한 회의론을 다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한 대를 겨우 띄운 것과 동일한 품질의 후속 기체들을 지속적으로 검증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의 미성숙한 방산 인프라로는 후속 시제기들의 정밀 계측 개통에서 반드시 오차가 발생해 개발 일정이 뒤틀릴 것이다. 그들의 끈질긴 폄하와 의심은 출격을 준비하는 비행 통제실의 공기를 또다시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모니터 계측 화면을 노려보는 우리 연구원들의 등골로 차가운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3호기의 첫 비행에서 아주 미세한 계측 오작동이나 데이터 누락이 발생한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성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판이었습니다. 압박감과 극도의 긴장감에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깊숙이 파고들어 손바닥이 시뻘겋게 멍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군 제52전 투비행대대의 베테랑 조종사 이진욱 중령이 조종석에 앉는 순간 모든 회의론은 침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활주로를 박차고 오른 시제 3호기는 하늘 한복판에서 기체의 모든 전술 데이터와 계측 성능을 검증하는 정밀 비행에 돌입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37분이었습니다. 그 짧고도
긴 37분간의 첫 시험 비행 동안 시제 3호기는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체 전반에 장착된 수천 개의 정밀 센서가 고도와 속도, 기체 하중 데이터를 제로에 수렴하는 완벽한 정밀성으로 통제실에 전송해 왔습니다. 이진욱 중령의 노련한 조종하에 37분간의 비행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활주로에 부드럽게 바퀴를 내리는 순간 통제실의 모니터에는 계측 오차 제로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찍혔습니다. 후속 기체의 정밀성과 품질 일관성까지 완벽하게 확보했음을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정량적인 데이터로 입증해 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후속 검증에서 무너질 것이라 장담하며 우리 기술을 흔들어대던 해외 방산 강대국들의 대가리에 다시 한번 묵직한 팩트 폭격을 날린 쾌거였습니다. 이 37분간의 완벽한 비행은 원천 기술이 없어 소스코드와 핵심 센서, 블랙박스 통제에 묶여 서름을 당하던 약소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 어떤 까다로운 비행 데이터도 완벽하게 계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역량을 완전히 거머쥐었음을 선언한 날카로운 일침이었습니다. 지상시험과 후속 기체들의 계측 검증까지 끝마친 KF-21 앞에는 이제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닌 실제 군사작전에 투입되어 그 능력을 대내외에 증명해야 하는 엄중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실전 대비 무대는 바로 2026년 초에 단행된 국방부 장관의 새해 첫 지휘비행 호위 임무였습니다. 전투기 개발 역사상 아직 공식 전력화가 완료되지 않은 시제기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비행 엄호 작전에 직접 투입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 방산 진영과 군사 분석가들은 우려와 의심이 섞인 냉소를 다시금 쏟아냈습니다. 아직 검증 단계에 있는 시제기를 실전급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다. 만약 비행 중 작은 결함이라도 발생한다면 군 수뇌부의 안전은 물론 한국 방산에 대해 신뢰도는 단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의 날카로운 경고와 비아냥은 작전을 준비하는 공군 제52 전투비행대대와 우리 기술진의 경납고 공기를 팽팽하게 얼려버렸습니다. 장관의 지휘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기 직전 통제실 모니터를 바라보는 우리 연구원들의 등골로는 차가운 식은땀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1600회가 넘는 비행 시험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전급 작전이라는 중압감은 우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수치심과 비난을 견디며 밤낮 없이 피땀 흘려 만든 이 전투기가 만에 하나라도 실수를 저지른다면 주권 방산의 꿈이 통째로 짓밟힐 수 있다는 생각에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이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KF-21 시제기들은 활주로를 가르며 웅장하게 날아올라 그 장엄한 위용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하늘 한복판에서 장관의 지휘기를 좌우로 단단하게 엄호하며 고도의 공중작전 기동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해낸 것입니다. 이 임무는 KF-21이 공식적으로 참여한 사상 최초의 실전급 군사작전이었습니다. 기체의 비행 안정성과 제어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연구실 안의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공군의 엄격한 작전 통제하에서 완벽하게 구동될 수 있음을 전 세계의 정량적인 결과로 증명해 보인 쾌거였습니다. 실전 투입은 무모한 도박이라며 비웃던 해외 방산 엘리트들의 주둥이를 단 한 번의 완벽한 호위 임무로 닥치게 만든 통쾌한 역전극이었습니다. 이 성공적인 실전 대비는 원천 기술이 없어 소스코드 변경조차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기술 종속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독자적인 국산 전투기를 가지고 자국의 군 수뇌부를 완벽하게 엄호할 수 있는 진짜 방산 주권을 거머쥐었음을 전 세계 군사 시장에 똑똑히 각인시킨 날카로운 일침이었습니다. 공동작전 능력을 증명한 KF-21의 활약은 한반도의 영공을 넘어 전 세계 군사 안보의 판도를 흔드는 거대한 전략적 메커니즘과 맞물리며 그 가치를 폭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2026년 5월 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3차 아시아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를 비롯한 미 의회 상하원 대표단과 연쇄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차가운 삼엄한 협상 테이블 위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충격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즉 전작권 전환 조건의 무려 94%가 이미 완벽하게 충족되었습니다. 과거 강대국들의 안보 지원에만 매달리던 약소국이
이제는 전작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군사적 자립을 거의 완벽하게 달성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초당적인 동맹 공조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강력하게 요청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을 주도하겠다는 거대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국들과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또다시 얄미운 냉소와 견제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얘기하지만 정작 미군 자산과의 상호 운용성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저 허울 좋은 주장에 불과하다.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한국의 군사력은 결국 동맹의 유기적인 연합작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들이 쳐놓은 의구심에 덫은 작전을 통제하는 사령부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의 차가운 금속 책상 위로 쏟아지는 타국의 안보 우려 보고서를 바라볼 때 우리 기술진과 군 수뇌부의 등골로는 식은땀이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KF-21이 미군의 첨단 자산들과 상호 운용성을 완벽히 유지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핵잠수함 도입은 물론 자주국방의 대의명분까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분노와 간절함의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이 시뻘겋게 멍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혹한 의문부호에 날카로운 일침을 날린 것이 바로 하와이 현지 전개 명령이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의 핵심 기지이자 앞마당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 상공에서 한국산 최신의 초음속 전투기가 미군 자산들과 완벽한 동기화를 이루며 가동성을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이 작전은 대한민국이 일방적인 안보 수혜국이라는 과거의 잔인한 낙인을 통째로 깨부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KF-21이 태평양 한복판에서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며 공중작전을 완수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이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중, 제공권을 함께 수호하는 핵심 안보 파트너로 완벽하게 도약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강력한 전략적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한국은 동맹의 자산과 겉돌것이라며 주전파들의 입을 막으려던 해외 방산, 엘리트들의 대가리에 완벽한 실전 가동성으로 묵직한 팩트 폭격을 날린 쾌거였습니다. 설계 기술을 통제당해 나사 하나 바꾸지 못하던 기술 종속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 태평양 사령부의 핵심 상공에서 자국의 국산 전투기로 연합작전을 주도하는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섰음을 보여주는 가장 통쾌한 역전극이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KF-21의 비행은 단순한 안보 협력이나 군사적 작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초장거리 비행 성공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흔드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실시간 마케팅 시연으로 기능하며 전 세계 방산 바이어들의 시선을 통째로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격전지는 바로 필리핀이 추진 중이던 다목적 전투기, 이른바 MRF 획득 사업이었습니다. 필리핀군 당국은 자국의 영공을 수호할 차세대 핵심 전투기 기종을 선택하기 위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등 네로라 하는 서방의 강대국 기종들을 저울질하며 2026년 중반까지 최종 기종 계약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방산 거물들은 자신들의 오랜 기술 축적과 화려한 실전 기록을 앞세워 계약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로비와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방산 진영의 오만한 엘리트들은 한국의 KF-21을 향해 대놓고 깎아내리는 동향 보고서를 필리핀 정부에 제출하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한국의 초음속 전투기는 아직 시제기 단계에 불과하다. 독자적인 장거리 전개 능력이나 해외 기지 운용 경험이 전무한 기종을 아시아의 핵심 전력으로 선택하는 것은 막대한 리스크를 떠안는 짓이다. 그들의 정교한 견제와 방해 공작은 수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을 성사시켜야 하는 우리 개발 기술진과 수출 마케팅팀의 공기를 팽팽하게 얼려버렸습니다. 필리핀 MRF 사업의 최종 결정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 매일 밤 회의실의 차가운 금속 책상 위로 쏟아지는 경쟁 기종들의 공격적인 제안서를 바라볼 때 우리 엔지니어들의 등골로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단순히 한반도 영공 안에서만 도는 기체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225개 국내 협력업체 장인들이 밤낮 없이 피땀 흘려 구축한 주권방산 생태계의 글로벌 진출은 완전히 좌초될 판이었습니다. 수치심과 억울함, 그리고 반드시 수출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의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 수뇌부와 방위사업청이 내린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100번의 설명서보다
단 한 번의 압도적인 비행으로 증명한다. 그 통쾌한 일침이 바로 미군 태평양 사령부의 핵심 앞마당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 한복판에 KF-21 두 대를 직접 전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려 7,300km 떨어진 하와이까지 다목적 공중급 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와의 완벽한 시스템 조율을 통해 플라잉붐 방식으로 연료를 수급하며 태평양을 통째로 횡단하는 가동성을 전 세계 방산 바이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실시간으로 시연해버린 것입니다. 유로파이터나 라팔 등 경쟁 기종들이 서류상으로 성능을 자랑할 때 KF-21은 미군의 핵심 BD-30을 마하의 속도로 가르며 자신들이 경쟁 기종 대비 배송 속도와 실제 작전 예우, 가치 측면에서 압도적인 대안임을 온몸으로 선언했습니다. 해외 전개 능력이 전무하다며 비웃던 서방 방산 거물들의 대가리에 완벽한 태평양 횡단 팩트로 강력한 일침을 날린 대역전극이었습니다. 부품 변경 권한조차 없어 해외 원제작사에 종속되어 있던 기술 불모지 대한민국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주도하며 서방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4.5세대 이상급 초음속 전투기의 완벽한 장거리 투사 능력을 보여준 유일무이한 국가로 전 세계에 우뚝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려 7,300km 떨어진 이국의 땅, 미국 하와이. 그곳에는 70여 년이 지나도록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국군 전사자, 영웅들이 외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 대상인 호국 영웅들은 과거 장진호 전투를 비롯하여 625 전쟁 중 가장 처절하고 참혹했던 최고의 격전지에서 산화하신 분들입니다. 자국의 장령을 끝까지 찾아내 최고의 격전지에서 수습하는 미국의 철저한 유해 수색 전문기관,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인 DPAA의 거대한 안치소에 머물던 영웅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유해발굴함식단인 MAKRI는 과거 미국의 DPAA 시스템을 철저히 벤치마킹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와이 현지에서 미 DPAA와의 정밀하고 엄격한 한미 공동 감식을 거쳐 차가운 상자 속에 누워있던 유해들이 대한민국 국군 전사자 영웅들임을 최종적으로 판명해냈습니다. 과거 전후 빈곤과 참혹한 혼란 속에서 자국 장병들의 시신을 미처 수습하지 못하고 이국의 땅에 방치해야만 했던 시절, 대한민국은 철저한 안보 약소국이었습니다. 미국 DPAA의 초인류 예우 시스템과 자국민을 끝까지 찾아내는 미국의 보훈 문화를 바라보며 우리 연구진과 군 관계자들은 부러움과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참담함과 서글픈 굴욕감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영웅들을 모셔올 능력조차 없다. 원천 기술도 없고 자국 영웅을 에스코트할 전투기조차 타국에 통제당하는 나라가 무슨 보훈을 논하는가? 해외 안보 전문가들의 냉소적인 시선은 하와이, 현지 인도 식장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바라보는 우리 기술진의 등골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핏방울이 배어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빈곤과 방치라는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는 우리 세대에게 이번 인도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신뢰와 개인의 헌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하는 절박한 무대였습니다. 우리는 가짜 실패와 강대국들의 무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0여 년 전 장진호의 차가운 눈밭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향해 대한민국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음을 정량적인 팩트로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인도주의적 가치와 국가 보훈의 격을 단숨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완벽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장진호 격전지에서 수습되어 70여 년 동안 이국의 땅에 머물던 호국 영령들이 마침내 대한민국 자부심의 날개 아래 편히 잠들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치유와 봉환의 거대한 서막이 하와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엄숙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의 활주로 위로 엄숙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의 다목적 공중급 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호국 영웅들의 유해를 기체 내부에 경건히 인도받은 채 거대한 엔진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70여 년의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가는 영웅들을 모신 이 수송기는 이제 태평양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히캄 기지의 관제탑과 미군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KC-330 시그너스는 무거운 엄숙함을 뚫고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올랐습니다. 기체가 이륙하는 순간 현장에 있던 정군 관계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깊은 묵념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수송기가 고도를 높여 태평양 상공으로 진입하는 순간 우리 작전 통제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호위 대상인 유해를 모신 수송기가 가야 할 길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무려 7,300km 떨어진 초장거리 항로였습니다. 이 거대한 태평양을 횡단하여 안전하게 복귀하는 것은 단순히 비행기를 띄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체 최대 항속거리가 2,900km로 제한되어 있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이 장거리 복귀 노선에서 수송기를 완벽하게 근접 엄호하기 위해서는 비행 중 상상을 초월하는 정밀한 연료 수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높은 고도에 거친 난기류 속에서 거대한 수송기와 최신의 전투기가 완벽한 시스템 조율을 이루어야만 하는 가혹한 메커니즘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체 항속거리의 한계가 명확한 한국의 전투기로는 태평양 한복판에서 공중급유를 연속으로 성공시키며 장거리 전개를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플라잉 붐 방식의 정밀 연동 메커니즘을 실제 작전에서 성공시키지 못해 결국 엄호 임무를 중단하고 회항하게 될 것이다. 해외 방산 진영의 분석가들이 던진 날카로운 불신과 견제의 보고서들은 작전을 통제하는 우리 기술진과 공군 지휘부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모니터의 공중급유 연동 데이터를 바라보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등골로 차가운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의 앞바다나 다름없는 이 거대한 상공에서 만에 하나 공중급유 연동에 오차가 발생하거나 가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주권 방산력의 대내외적 과시는커녕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판이었습니다. 수치심과 절박함, 그리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에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깊숙이 파고들어 손바닥이 시빨갛게 물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면 영원히 종속된다는 절박함으로 버텼습니다. KC-330 시그너스의 급유 붐이 하강하고 뒤를 따르던 KF-21 시제기들이 정밀하게 접근하여 급유관을 결합하는 메커니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연료가 전투기의 동체로 뿜어져 들어가는 순간 KF-21의 작전 반경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4.5세대 이상급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고 이토록 완벽한 초장거리 장거리 전개 능력을 실제 공중 작전으로 보여준 유일무이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각인시키는 통쾌한 기술적 대역전극이 태평양 상공 위에서 장엄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 주변의 푸른 태평양 상공, 그 가오카리만치 거대한 하늘 한복판에서 마침내 사상 최초의 위대한 공중작전 메커니즘이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호국 영웅들의 유해를 모시고 조국을 향해 무거운 날갯짓을 시작한 KC-330 시그너스 수송기 좌우로 마하의 속도로 하늘을 가르며 다가온 두 대의 거대한 그림자가 웅장하게 내려앉았습니다. 70여 년 전 미국의 유해 수색 전문 기관인 DPAA에 맡겨져 머나먼 이국의 땅에 머물러야 했던 영웅들을 마중하기 위해 대한민국 영공을 넘어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날아간 한국형 최초의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 두 대였습니다. 그동안 비행 안정성과 무장분리 성능을 완벽하게 검증받은 KF-21 시제기 두 대는 사상 최초로 하와이 현지 상공에서 직접 수송기를 근접 엄호하는 공중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 역사상 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자국의 영공을 한참 벗어나 미군 태평양 사령부의 핵심 앞바다에서 독자적인 공중,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항공기 항속 성능의 물리적 한계를 결정짓는 불에게 항속거리 방정식의 한계를 비웃듯 KF-21은 태평양 상공 위에서 날카롭고 단단한 기체 제어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구동했습니다. 수송기의 바로 옆에 바짝 붙어 날개를 나란히 한 채 기체의 수직 꼬리 날개에 새겨진 선명한 태극마크를 전 세계에 과시하는 KF-21의 위용은 그야말로 온몸이 짜릿해지는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원천 기술도 없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 자산들과 완벽한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며 태평양 한복판에서 초정밀 근접 엄호 작전을 완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거리 해외 기지 전개와 호위 비행의 제약을 이겨내지 못하고 미군 통제 시스템과 충돌하여 작전 공백을 드러낼 것이다. 해외 방산 진영과 서방의 군사 관료들이 던진 조롱 섞인 견제와 불신의 보고서들은 우리 작전 통제실과 비행 조종사들의 조종석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레이더 연동 데이터와 공중 기동,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등골로는 차가운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군의 앞마당인 하와이 상공에서 만에 하나 0.1%의 기체 제어 오차나 연합작전,
동기와 실패가 발생한다면 자주국방력의 대내외적 과시는커녕 국제적인 나라 망신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중압감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수치심과 간절함, 그리고 이 위대한 보온의 순간을 완벽하게 에스코트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뚫고 들어갈 만큼 손바닥이 시뻘겋게 멍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KAI의 기술진, 그리고 공군 제52전 투비행대대의 도끼는 그들의 오만한 예언을 무참히 깨부수었습니다. 플라잉 붐 방식으로 수급된 연료를 바탕으로 KF-21 시제기 2대는 수송기의 기류를 정밀하게 읽어내며 단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근접 엄호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미군 지휘부와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레이더 화면 위에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태평양 한가운데를 자로잰 듯 정확하게 호위하며 날아가는 정량적인 팩트가 실시간으로 찍혀나갔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장난감이라며 비웃던 강대국 엘리트들의 대가리에 완벽한 실전 작전 주도권으로 묵직한 일침을 날린 대역전극이었습니다. 설계 기술을 통제당해 부품 변경 권한조차 없던 기술 불모지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 태평양 사령부의 핵심 앞마당 상공에서 자국 장병을 끝까지 찾아 최고의 예우로 모셔오는 인도주의적 가치와 자주국방의 위대한 날개를 가장 당당하게 증명해 낸 역사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태평양의 거친 바람을 뚫고 7,300km를 날아온 위대한 여정이 마침내 대한민국의 푸른 영공 경계선에 도달했습니다. 2026년 6월 5일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 통제실 모니터에 태평양을 건너온 KC-330 시그너스 수송기와 이를 좌우해서 철통같이 호위하는 KF-21 시제기 2대의 선명한 비행 궤적이 찍히는 순간 통제실 안의 공기는 엄숙한 전율로 가득 찼습니다. 지상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던 우리 연구원들과 군 관계자들의 등골로 매일 밤 흘러내리던 차가운 식은땀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거칠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기체 제어권과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통제당해 부품 변경 권한조차 없던 기술 불모지 대한민국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225개 국내 협력업체 장인들의 손으로 깎아 만든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가지고 태평양 한복판을 날아 자국의 호국 영웅들을 에스코트하여 돌아오는 역사적인 메커니즘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KF-21 시제기 2대의 조종석 마이크를 통해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날카롭고 단단한 교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진호 격전지에서 산화하신 국군 전사자 영웅들이시여, 대한민국이 자체 설계하고 제작한 최초의 국산 최신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웅들의 마지막 귀환기를 최고의 예우로 엄호합니다. 조국의 하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엄숙하고 장엄한 목소리가 무선망을 타고 흐를 때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던 손바닥의 흉터를 바라보며 우리 기술진은 피눈물 나던 밤샘의 나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미 의회의 핵심 4대 센서 기술 이전, 전면 거부와 공동개발국의 비열한 배신 속에서도 포기하면 영원히 종속된다는 절박함, 하나로 버텨온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도끼와 헝그리 정신이 마침내 조국의 하늘 위에서 가장 완벽한 실전 팩트로 증명된 것입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장난감 수준이라며 비웃고 100년이 걸려도 초음속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 장담하던 해외 방산 진영과 서방의 오만한 엘리트들의 대가리에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날갯짓으로 날카로운 일침을 꽂아 넣은 통쾌한 대역전극이었습니다. 전후 빈곤과 전사자 방치라는 과거의 굴욕적 기억을 완벽하게 지워내며 대한민국이 일방적인 안보 수혜국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국방력과 초인류 예우 시스템을 갖춘 안보 파트너로 우뚝 섰음을 조국의 하늘 아래 가장 웅장하게 선포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른 역사적인 호위, 비행이 마침내 종착지인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 그 단단한 바퀴를 내렸습니다. KF-21 시제기 2대의 완벽한 호위를 받으며 조국의 땅에 안전하게 바퀴를 내린 KC-330 시그너스 수송기의 문이 열리고 장진호 전투 등 최고의 격전지에서 수습된 호국 영웅들의 유해가 장엄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공항 활주로 위에서 완성된 최고의 예우 격식은 대한민국 자주국방 역량의 성장 궤적과 국가보훈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거대한 이정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자국의 영웅들을 고국으로 모셔오는 방식은 참으로 눈물겨운 전전긍긍의 역사였습니다. 지난 2012년 대한민국 국방부 유해발굴함 식단이 미국 DPAA를 벤치마킹하여
하와이에서 국군 전사자 UA-12구를 최초로 봉헌할 당시만 해도 우리는 독자적인 군 자산을 해외로 보낼 여력이 없어 민간 전세기와 일반 수송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자국 영웅을 모셔오는 길조차 타국의 눈치를 보며 민간 항로를 구걸해야 했던 안보 약소국의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그 서글픈 현실을 깨부수기 시작한 것은 우리 군의 자산이 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2020년 국군 전사자 UA-147구를 봉헌할 당시에는 다목적 공중급 유수송기인 KC-330 시그너스를 최초로 투입했고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 공군 F-15K 전투기 6대가 수송기를 좌우로 엄호하며 영공 내 최고 예우의 기장을 부여하는 군사적 격식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헌할 때에도 대한민국 공군 1호기와 함께 공군 전투기 6대가 특별 엄호 비행을 펼치며 국가 원수급 예우의 틀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고 최임락 일병 등 7위의 유해를 봉헌할 당시에는 유가족이 직접 수송기에 동행하고 대한민국 영공 내에서 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가 수송기를 호위하는 단계까지 보훈의 격이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F-15K나 F-35A를 이용한 호위는 기체 원천 기술과 소스코드, 제어권이 미국에 귀속되어 있었기에 장거리 해외 기지 전개와 영공 밖 해외 현지에서의 호위 비행에는 명백한 기술적 군사적 통제와 제약이 따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만든 기체로 장거리 해외 작전을 펼칠 수 없다. 원천 기술이 없는 종속국은 영공 밖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해외 방산 강대국들이 쳐놓은 기술적 조롱의 낙인은 매번 우리 연구원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부품 변경 권한조차 없어 미국의 최종 승인만을 기다리며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뜯기던 서름이 떠오를 때마다 등골로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고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짜 실패와 강대국의 핍박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225개 국내 협력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가 피땀 흘려 부품 국산화율 65%를 달성하고 설계와 가격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한 완벽한 주권 방산 생태계를 기어이 구축해낸 것입니다. 그 기술 자립의 결실이 바로 오늘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은 사상 최초의 영공 외부 하와이 현지 공중 호위 작전 완수였습니다. 기존의 영공 내 호위를 넘어 이제는 설계 국산화율이 높은 우리의 KF-21을 활용하여 태평양 한복판에서 직접 독자적인 공중 작전을 완수하고 영웅들을 모셔오는 보훈 예우의 완성형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장난감이라며 비웃던 강대국 엘리트들의 오만한 대가리에 자립화된 국산 초음속 전투기의 완벽한 실전, 착륙으로 묵직한 일침을 날린 대역전극이었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든다던 초음속 전투기로 타국의 통제를 완벽히 벗어나 자국의 장병을 끝까지 찾아내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초인류 국가,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위대한 격을 전 세계 군사 안보 시장에 완전 무결한 팩트로 각인시킨 감동적인 마침표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영웅들을 그 어떤 타국의 간섭도 없이 우리 손으로 끝까지 찾아 조국으로 모셔오겠다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피눈물 나는 약속입니다.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 위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저는 비로소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서글픈 한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 7차례의 사업 타당성 조사 중 6차례나 독자, 개발 불가능 판정을 받으며 온갖 예산 무용론의 칼날을 받아내야 했던 참담한 기억. 2015년 미 의회가 능동 이상 배열, 즉 A사 레이더를 비롯한 4대 핵심 구성품의 기술 이전을 전면 거부하며 한국은 수십 년이 걸려도 초음속 전투기를 통합하지 못할 것이라 비웃던 서방 방산 관료들의 오만한 눈빛.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가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 중 6천억 원 수준만 내겠다며 일방적으로 배신했을 때 겪었던 거대한 재정적 고립감. 매일 밤 차가운 금속 책상 위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이 피로 물들던 지옥 같은 야간 디버깅의 사투들. 그 모든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면 영원히 기술 노예로 종속된다는 절박함 하나로 버텼습니다. 새벽 3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을 지새운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도끼와 헝그리 정신은 기어이 부품 국산화율 65%라는 완벽한 주권 방산 생태계를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뿐이 아닌 정량적인 숫자의 폭격과 완벽한 팩트로
전 세계에 날카로운 일침을 날렸습니다. 41개월 동안 무려 1600회가 넘는 고난도 비행시험을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없이 완료한 대기로 7300km 떨어진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 상공까지 날아가 미군 자산들과 완벽한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며 펼친 사상 최초의 영공박 근접 엄호 작전. 2026년 중반 최종 기종 결정을 앞둔 필리핀 MRF 사업의 바이어들 앞에서 유로파이터와 라파를 기겁하게 만든 완벽한 실시간 시험까지 기술을 통제당해 부품 변경 권한조차 없던 약소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6.25 전쟁 격전지에서 산화의 70여 년간 이국의 땅에 머물던 호구 경영들을 자국산 초음속 전투기로 엄호하여 모셔오는 초인류 국가로 완벽하게 도약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기술적 승리를 넘어 헌신에 대한 국가의 확실한 책무와 숭고한 보훈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진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자부심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일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